인류의 번영이 극에 달한 지금 시대,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제 고기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죠. 좋은 일 있을 때는 소고기, 평범한 날에는 돼지고기, 운동한 뒤나 야식 땡길 땐 닭고기 먹고 가끔 보양식으로다가 오리고기나 염소탕, 양고기 같은 것도 종종 먹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서 한국인의 주식은 고기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지경이 됐죠. 특히나 삼겹살을 위시로 한 돼지고기 소비량은 거의 하늘을 뚫을 기세고, 한민족 전통의 고기인 소고기의 소비량도 그 가격을 생각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자타공인 잡식의 민족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한국인들은 비교적 고기를 골고루 먹는 편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고기계의 일황은 이견의 여지 없이 닭고기거든요. 엥? 한국인들도 치킨 오지게 먹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연간 도축두수 700억 마리 이상의 소비량은 1억 톤 이상. 사실상 닭고기는 지구인들의 단백질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고마운 고기로, 아마 배양육 기술 같은 게 전면 상용화되지 않는 한에는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예정이죠. 고기 중에 고기, 고기계의 고트. 인간은 닭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됐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간단히 알아봅니다. 닭이 가축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5,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500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 약 9,000년 전, 돼지와 양이 약 7,000년 전에 가축화됐으니까 주요 가축들 가운데서는 그 시기가 굉장히 늦은 축에 속하죠. 실제로 구약 성경이나 일리아드 같은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소, 양, 염소, 돼지 같은 동물들은 등장하지만 닭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닭의 가축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동남아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태국 근방의 정글에 살던 야생 조류 적색 야게가 벼농사를 시작한 농민들과 공존하다가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얘네가 중국과 인도로 우선 전파, 그 후에 중앙아시아 등지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로 퍼져나간 거지요. 아니 그런데 다른 새들도 아니고 왜 하필 적색 야게였냐? 본래 적색 야게들이 살던 지역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요. 대나무라는 게 원래 수십 년 주기로 동시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린 뒤 다 같이 시들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때문에 적색야게들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나무 씨앗 대풍년 이벤트 때 생식 주기를 일시적으로 가속해서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알도 많이 낳는 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또 만물의 영장 인간이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풍년 이벤트가 지속되면 알도 계속 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쌀서리 하러 온 적색야게들을 잡아다가 먹이 넉넉하게 줘가며 한번 길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진짜로 알이 계속 나오네. 그렇게 해서 기르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아는 닭의 시작입니다. 요약건대 모이를 주면 달걀로 바꿔주는 개이득 단백질 자판기가 바로 닭이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실제로 인류가 닭을 길러왔던 주된 이유는 본래 고기보다는 그 알, 즉 달걀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만, 고기 맛도 좋았기 때문에 문화권을 막론하고 닭 고기 자체도 즐겨 먹었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이 먹었던 닭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양도 적고 육질도 엄청 질겼다고 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닭의 품종이 최적화되지 않아서 일단 크기 자체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고 자라는 속도도 느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닭은 고기용으로 길러지는 육계의 경우 거의 100일밖에 안 된 사실상 반쯤 병아리 상태인 닭을 도축해서 출하하거든요. 하지만 전근대 시대 닭은 최소 1, 2년 정도를 길러야 먹을 만한 크기가 나왔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기르는 산란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생후 1, 2년 차에 산란 능력의 피크를 찍고 폼이 떨어지면 바로 도축해버리는 요즘 닭과 달리 옛날 닭들은 애초에 그렇게 자주 알을 낳지 못했던지라 달걀이 지금보다 훨씬 귀해서 폼이 떨어지든 말든 몇 년 더 살면서 천천히라도 알을 더 낳게 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자라서 도축하다 보니 지금에 비해 질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아무튼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닭은 다른 가축들에 비해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나 투입해야 할 자원이 없고 대충 잡곡 좀 던져주면서 풀어 키워도 알아서 벌레 같은 거 쪼아 먹으면서 잘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도 잔칫날이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육류였습니다.
고기였습니다.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좋은 날 닭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고 닭고기가 건강과 풍요,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특히나 여기서 또 유명한 게 프랑스죠. 새벽을 쫓고 아침을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한 동물로 여겨진 게 닭이긴 합니다만 프랑스의 경우는 아예 닭을 국가의 상징으로 박아버린 경우라 좀 더 특별한데요. 16세기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개창자였던 앙리 4세가 모든 프랑스인들이 일요일에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게 그 시초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닭고기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등의 고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경제적으로만 평등했냐? 아니죠. 닭고기는 종교적, 문화적으로도 차별이 없는 수평적으로도 평등한 고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소고기 먹지 말라는 종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종교, 문어랑 오징어 먹지 말라는 종교는 있어도 닭고기 먹지 말라는 종교는 육식 자체를 금기시하는 일부 종교들 외에는 없거든요. 왜 유독 닭고기만 프리패스인가? 뭐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닭이 가축화된 시기 자체가 다른 가축들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베다 같은 고대 경전이 쓰이던 시기에는 닭이 아직 그리 대중적인 가축이 아니었어서 뭐 금지하고 허락하고 할 짬밥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닭이 더 일찍 도입됐다 하더라도 금지될 리는 없었다고 보이는 게 닭 사육이 충분히 정착하고 나서 형성된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도 닭고기는 이견의 여지 없이 허락된 음식입니다. 뭐 물이 필요하기를 해, 풀이 필요하기를 해, 아니면 더위를 타기를 해. 결격 사유가 딱히 없는데 이것마저 금지하는 꽉 막힌 종교라면 애초에 크게 되기는 힘들었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슬람과 힌두교를 비롯 여러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들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닭고기로 대동단결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인데요. 일례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치킨과 치킨 버거가 주력 메뉴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음식들도 닭고기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식 중화 요리가 다 무슨 치킨 모시기밖에 없는 것도 종교의 영향이라는 거. 중국인들이 돼지고기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의외죠. 다른 게 아니라 미국, 특히 뉴욕은 유대인이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한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민 간 중국 사람들이 이 유대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원래는 돼지고기로 만들던 요리들을 치킨으로 어레인지하고 마케팅 자체도 치킨 요리 위주로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많은 유대인 가정들에서 연말 한우카 절기 때 중국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두 이민 집단의 공생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특이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닭고기는 모두에게 따뜻한 신은님으로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평등의 고기를 넘어 평화의 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이와 같이 닭고기는 어딜 가나 환영받은 고기로 문화가 어쨌고 종교가 어쨌고 경제 수준이 어쨌고 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선택지입니다. 그런 만큼 세계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닭 요리들이 있고 닭고기 음식점과 닭고기 가공품들 역시 국가를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지요. 특히나 요즘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도 닭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저지방 고단백에 껍질만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별로 없고 소화도 잘 된다는 점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조리법도 워낙 다양하고 냉동식품 등의 형태로도 유통하기 쉬워서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되 단백질까지 보충한다 하면 거의 닭가슴살로 귀결되는 게 국룰일 정도예요. 고기는 비싸니까. 고기가 이처럼 광범위한 보편성과 범용성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닭이라는 동물의 압도적인 경제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 시간, 공간 등에서 다른 고기들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도 닭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뭐 벌레 고기 같은 것까지 가면 닭고기를 능가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벌레 먹을 바엔 그냥 두부 먹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인류의 닭 사랑은 계속될 예정이라는 거. 이런 효율성이 오늘날에 와서는 심지어 환경 문제와도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들어 축산업이 지구 환경 파괴의 숨겨진 공신으로 지목되는 추세거든요.
있거든요. 사료를 재배하느라 열대우림을 태우고 분뇨와 트림, 방귀 등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의 이유로 심지어 항공산업 부문보다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게 알려져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이 많아요. 하지만 닭은 그 와중에도 돼지나 소에 비해 훨씬 적은 자원과 공간이 필요한 만큼 또 단백질 전환율이 훨씬 높은 만큼 주요 가축들 중 압도적으로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동물입니다. 같은 무게의 고기를 생산한다고 쳤을 때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2분의 1, 소고기에 비해서는 거의 9분의 1 수준이라 미래에 지구 환경이 더 망가지고 나면 어차피 우리 모두 강제로 닭고기만 먹게 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영상 거의 다 끝났는데 공동구매 이벤트 하나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이벤트냐? 뭐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닭가슴살의 지존, 닭가슴살의 대표주자 한 끼 통살과 함께하는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이제 또 닭가슴살만큼 건강에 무리 없고 가성비로 단백질 챙길 수 있는 음식이 없죠. 요번에 지식해적단이 한 끼 통살과 함께 선원 여러분들 근손실 오지 마시라고 베스트 제품들을 평시 가격 대비 최소 41%에서 최대 48%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 추진합니다. 시원하게 단백질만 보고 소스 듬뿍 해서 즐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 통살, 지방 쫙 빼서 구운 담백한 맛 원하시면 그릴드 통살, 나는 단 5g의 당분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제로 통살이나 그릴드 제로 통살로다가 입맛대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구매인 만큼 각 15개 입으로다가 베스트 제품들만 패키지로 알차게 모아두었으니 라인업 한번 쫙 보시고 궁금한 맛 있으시면 바로 시켜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고민 말고 약탈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사실 닭가슴살 광고 들어올까봐 지금까지 닭에 대한 영상 안 만들고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선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여드린 패키지에 포함된 제품들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진짜 맛은 보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려봅니다. 제발! 미래에 진짜 닭만 먹게 되는 세상이 오더라도 사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게 솔직히 닭고기만 먹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닭고기가 뭐 맛이 없거나 영양가가 부실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한 기름기와 고소한 풍미를 원한다면 다리나 엉치살, 날개를, 고단백과 담백함을 원한다면 가슴살이나 안심을 먹으면 돼서 취향에 따라 선택지마저 다양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아낌없이 주는 동물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고기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인류 최후의 고기가 될 닭고기. 치느님 하는데 맛으로만 느님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느님이라는 점 기억해 주자고요. 오늘도 저녁으로 닭가슴살 먹었는데 이거 근육으로 만들려면 운동하러 가야 돼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